요즘 유튜브를 켜보면 이상한 현상이 보입니다. You guys, 아프리카 one of the 여성들이 줄줄이 undergraduate 등장해 scholarships we 한국을 have in 알리고 Korea 있는데요. that you can 도대체 take 왜 advantage. You 아프리카 guys, one of 사람들이 the 한국을 undergraduate 미친 듯이 scholarships we 찬양하는 have in 걸까요? Korea that you 지구에서 두 번째로 큰 아프리카 대륙. 하지만 세계 최고로 가난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석유, 금보다 더 귀중한 것을 전하며 아프리카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학생들이 이 소문을 듣고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환영합니다. 저는 마리암 무티아입니다. 탄자니아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죠.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마을에는 제대로 된 학교가 없었습니다. 천막으로 만든 교실 하나가 전부였어요. 비가 오면 수업이 중단됐죠. 천막 지붕 사이로 빗물이 새어 들어왔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언제쯤 제대로 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 마리암, 오늘은 비가 와서 수업이 없단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저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라도 공부를 계속했죠. 낡은 영어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으며 혼자 발음을 연습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영어였습니다. 탄자니아에서는 스와힐리어를 쓰지만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려면 영어가 필요했거든요. 우리 마을에는 영어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언덕 위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만 라디오가 잘 터졌거든요. BBC 방송을 들으며 영어 발음을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언덕에 올라가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죠. 굿모닝 에브리원. 이 인사말을 처음 이해했을 때의 기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 혼자 언덕에서 박수를 쳤어요. 작은 성취였지만 제게는 큰 희망이었거든요. 몇 년이 지나자 BBC 뉴스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세계 각국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도 그때 처음 들었죠. 경제 발전이 빠른 아시아의 어떤 나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은 꿈도 못 꿨어요. 우리 가족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야채를 팔았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빠듯했죠.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NGO 직원이 찾아왔어요. 젊은 여성이었는데 저희 마을의 우수한 학생들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리암, 너 한국 정부 장학금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라디오에서만 들어본 먼 나라였거든요. GKS라는 프로그램인데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주는 거야. 학비는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모두 지원해준다고 해. 그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죠. 아프리카 깊은 시골 마을의 소녀에게까지 그런 기회가 올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물었을 때 그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배경을 묻지 않아. 능력만 있으면 기회를 주는 나라야.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천막 교실의 소녀였던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회가 찾아온 순간이었죠. GKS 장학금 선발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류 심사부터 면접까지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몇 달 후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왔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도 함께 우셨죠. 아프리카 시골 마을의 딸이 한국에서 공부하게 됐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2019년 8월 드디어 탄자니아를 떠나는 날이 왔어요. 가족들이 모두 공항에 나와 저를 배웅해줬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죠. 그 손길에서 격려와 걱정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인천공항은 정말 컸습니다. 제가 본 건물 중 가장 큰 곳이었어요. 사람들도 엄청 많았죠. 다양한 언어가 뒤섞여 들렸지만 한국어는 아직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담당자를 만났어요. 친절한 미소로 영어로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마리암 씨, 한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앞으로 4년간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 순간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왔구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고려대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어요. 캠퍼스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별들 같았어요. 탄자니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기숙사에 들어가니 룸메이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온 프리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나자르, 멕시코에서 온 루시아였어요. 모두 GKS 장학생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암이에요. 서툰 영어로 인사하니 모두들 환하게 웃어줬습니다. 그 순간 느꼈어요. 여기서는 정말 국적이나 배경을 묻지 않는구나. 첫 겨울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눈을 처음 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감탄했죠. 탄자니아에는 눈이 없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며 깔깔거렸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어 수업은 정말 어려웠어요. 한글 자음과 모음을 외우는 것부터 시작했죠. 아하가 아야어여우유의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글자가 그림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한글의 과학적인 원리에 감탄했죠. 한글은 정말 아름다운 문자네요. 한국어 선생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무척 기뻐하시더라고요. 외국인이 한글을 좋아한다는 게 신기하셨나 봅니다. 국제학부 수업들도 흥미로웠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고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주눅 들었지만 교수님들이 격려해 주셨어요. 실수를 해도 웃으며 넘어가 주시더라고요. 기숙사 생활도 즐거웠습니다. 룸메이트들과 각자 나라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었어요. 제가 만든 탄자니아 요리를 먹고 친구들이 맛있다고 할 때 정말 뿌듯했죠. 마리암, 너의 요리는 정말 특별해. 루시아가 말해줄 때마다 고향이 그리웠지만 동시에 행복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가족을 만난 기분이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자 한국 생활에 적응이 됐어요. 지하철 타는 법도 익혔고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동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주던 아저씨, 한국어를 틀려도 웃으며 알아들으려 하던 카페 사장님, 모든 분들이 고마웠어요. 한국은 제게 두 번째 이름이 됐습니다. 탄자니아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거든요. 꿈을 키우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한국 생활 1년이 지나자 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늘었고 수업 내용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습관이 있었죠. 바로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제정치학 수업에서 교수님이 유엔 안보리에 대해 설명하실 때였어요. 저는 손을 번쩍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아프리카 국가들은 왜 상임이사국이 될 수 없나요? 교수님은 잠깐 놀라신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시며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다른 학생들도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경제학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개발경제학을 배울 때 저는 또 질문했죠.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나요? 탄자니아도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점점 수업 괴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매 수업마다 질문하는 학생이었거든요. 하지만 전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탄자니아에서는 학생이 선생님께 질문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교실도 부족하고 선생님 한 분이 너무 많은 학생을 가르쳐야 했죠. 질문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교수님들은 제 질문을 반겨주셨고 때로는 수업 후에 따로 설명해 주시기도 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자유롭게 배울 권리를 준 거구나. 2학년이 되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동아리도 가입하고 학회 활동도 했어요. 무엇보다 한국어 실력을 더 늘리고 싶었죠. 그러던 중 한국어 말하기 대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대회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죠. 아직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주제는 자유였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했죠. 탄자니아에서 한국까지,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서요. 대회 당일 무대에 올라갔을 때 긴장됐습니다. 관객석에는 한국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탄자니아에서 온 마리암입니다. 오늘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제 한국어에는 아직 억양이 남아 있었지만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천막 교실에서 시작된 꿈, 언덕 위에서 들었던 라디오,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요. 한국은 저에게 자유롭게 배울 권리를 줬습니다.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줬어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죠. 말을 마쳤을 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울컥했어요. 제 이야기에 사람들이 공감해준다는 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결과 발표에서 제가 외국인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트로피를 받으며 감사 인사를 할 때 목소리가 떨렸죠. 그 대회 후에 한국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 같은 외국인 학생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다니요. 기자분과 인터뷰를 했는데 한 질문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한국에서 가장 좋은 점이 뭔가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꿈꿀 권리를 줬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줬죠. 배경이나 출신을 묻지 않고 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그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국 사람들이 댓글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죠. 어떤 분은 탄자니아에 대해 궁금하다며 질문하기도 하셨고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 학생도 사회에 관심을 받을 수 있구나. 제 목소리가 들려지는구나. 3학년이 되자 전공 수업들이 더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모르는 건 교수님께 찾아가서 물어봤죠. 마리암 학생은 정말 열정적이네요. 한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뿌듯했어요. 열정이라는 단어가 저를 표현하는 말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서의 3년차,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습니다. 자신감도 생겼고 꿈도 더 커졌어요. 무엇보다 자유롭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죠. 탄자니아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말했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라고, 여기서는 누구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배움은 진정한 자유이고 한국이 바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말이죠. 3학년 1학기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기말고사도 잘 마쳤고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왔죠.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마리아마, 아버지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저는 곧바로 탄자니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학교의 상황을 설명하고 긴급 귀국 신청을 했어요. 국제처 직원분들이 도움을 주셨지만 마음은 이미 고향으로 날아가 있었죠. 비행기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생각하니 후회가 밀려왔어요.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연락도 자주 못 드렸는데 이제 영영 만날 수 없다니요. 탄자니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위로해줬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은 우리 전통 방식으로 치렀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추도해 주셨죠. 장례를 치르면서 현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제 제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요. 어머니는 혼자서 농사일을 하기 어려우셨고 어린 남동생도 학교를 계속 다녀야 했거든요. 한 달 정도 고향에 머물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여기 남아서 가족을 돌봐야 할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마리아마, 넌 한국에서 공부를 계속해야 해. 어머니가 말씀하셨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가족을 두고 갈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저 없이 어떻게 해요? 농사일도 있고 동생 학비도 있는데. 그때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가장 원하던 건 내가 공부를 마치는 거야. 그걸 위해 한국에 보낸 거잖니. 마음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학업에 대한 열망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제처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 상황을 파악하고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죠. 마리암 학생, 힘든 상황인 걸 알고 있어요. GKS에는 긴급 지원 제도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담당자분의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니요. 긴급 지원에는 가족 생계비 일부 지원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제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을 만큼의 도움이었죠. 한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비자 연장과 복학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행정 처리가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외국 유학생도 우리 학생이니까요. 대사관 직원분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정말로 한국은 저를 자국민처럼 챙겨주는 거구나 싶었죠. 한 달 반 만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룸메이트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프리아가 꽃다발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마리암, 정말 많이 걱정했어. 다시 와줘서 고마워. 친구들의 따뜻한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에서도 가족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복학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학교에서는 제가 놓친 수업 내용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별도 지원을 해줬어요. 교수님들도 이해해 주셨죠.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이제 더 성숙해진 것 같네요. 지도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시련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그 일을 겪고 나서 한국에 대한 감사함이 더 깊어졌습니다. 단순히 교육 기회만 준 게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책임져주는 느낌이었거든요. 복지와 행정이 유학생의 삶까지 챙겨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제 더 확실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도움과 사랑을 나중에 꼭 갚겠다는 다짐이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 학업을 끝까지 마쳐서 더 큰 꿈을 이루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유학 국가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제2의 고향이 된 거죠. 어려울 때 함께해주는 그런 따뜻한 나라 말입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 빨랐어요. 천막 교실에서 시작된 꿈이 이제 현실이 되는 순간이 다가왔죠. 졸업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학기 성적이 나왔을 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수석 졸업자가 된 거예요. 4년 내내 열심히 공부했지만 수석이 될 줄은 꿈도 못 꿨죠. 마리암, 축하해. 정말 대단해. 룸메이트들이 축하해줄 때 실감이 났어요. 탄자니아 시골 마을에서 온 제가 한국 명문대 수석 졸업자가 됐다니요. 졸업식 며칠 전 국제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석 졸업자로서 졸업식에서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죠. 한국어로 연설을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4년 동안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통해 다른 외국인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죠. 연설문을 준비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밤새워 쓰고 또 써봤어요. 어떤 말로 제 마음을 표현할지 고민이 많았죠. 한국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제 연설의 핵심이었어요. 진짜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거든요. 졸업식 당일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해서 캠퍼스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학사모를 쓰고 가운을 입으니 꿈을 이룬 기분이었죠. 가족들도 탄자니아에서 왔어요. 어머니와 남동생이 저를 보러 한국까지 온 거죠. 어머니가 제 모습을 보시고 우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보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이 순간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드디어 연설 차례가 됐습니다. 연단에 올라가니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졸업생들과 가족들, 교수님들, 그리고 언론 기자들까지. 순간 긴장됐지만 마음을 다잡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탄자니아에서 온 마리암 무티아입니다. 첫 마디를 할 때 떨렸지만 점점 안정을 찾았어요.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렸죠. 천막 교실에서 시작된 꿈, 언덕 위에서 들었던 라디오, 한국에 오게 된 계기, 그리고 이곳에서 보낸 4년간의 이야기를요.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유학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준 희망의 땅이었어요. 배경을 묻지 않고 능력으로 평가해주는 공정한 사회였죠. 관중들이 조용히 경청해주고 있었어요. 제 진심이 전달되고 있다는 걸 느꼈죠. 한국은 저에게 자유롭게 배울 권리를 줬습니다.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줬어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었죠. 이 부분에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연설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관중들을 천천히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어요. 한국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 감사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겠습니다. 말을 마치자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 다음 순간 박수가 터져나왔죠.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4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두려움, 한국어를 배우며 겪었던 어려움, 아버지를 잃었을 때의 절망, 그리고 이 모든 걸 이겨내며 성장한 시간들이요. 졸업식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교수님들, 친구들, 그리고 처음 보는 분들까지. 어떤 한국인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줘서 고마워. 그 말씀에 또 울컥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를 진짜 가족처럼 여겨주신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연설 영상이 누군가에 의해 SNS에 올라간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며칠 후 친구가 알려줬죠. 영상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죠. 대부분 응원과 감동의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다, 눈물이 난다, 진짜 감동적이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구나. 한국의 아름다운 면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졸업식 연설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눈물은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기도 했죠. 제 졸업식 연설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몇백 명이 보는 정도였는데 며칠 사이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마리암, 너 지금 유명해지고 있어. 룸메이트 루시아가 휴대폰을 들고 뛰어오며 말했어요. 영상 조회수가 10만을 넘었다는 거였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댓글창을 보니 전 세계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었어요.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까지. 다양한 언어로 감동했다는 메시지들이 올라오고 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유학 희망생들이 GKS 장학금에 대해 문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교육부 홈페이지 접속량이 급증했다는 소식도 들렸죠. 마리암의 이야기를 보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온 메시지들이었어요. 케냐, 우간다, 가나에서 온 학생들이 GKS 지원 방법을 물어보더라고요. 후, 한국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영상을 공식 홍보 자료로 사용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어요. 마리암 씨의 이야기가 한국의 교육 외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담당자분의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담이 국가 차원의 홍보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외교부에서는 제 영상을 바탕으로 글로벌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여러 언어로 자막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배포한 거죠.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모든 플랫폼에서 공유됐습니다. 한 달 후 영상 조회수는 500만을 넘었어요. 댓글도 수만 개가 달렸죠.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었어요. 나도 아프리카 출신인데 이 영상을 보고 용기가 났다. 꼭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들을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더 놀라운 소식은 탄자니아에서 왔습니다. 탄자니아 국영방송에서 저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는 거였어요. 코리아 장학금으로 별이 된 소녀. 이게 다큐멘터리 제목이었어요. 제가 자란 마을부터 한국 생활까지 모든 과정을 담는다고 했죠.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한국까지 와서 인터뷰했어요. 고려대 캠퍼스에서, 제가 살았던 기숙사에서, 처음 한국어를 배웠던 교실에서 촬영이 이루어졌죠. 한국에 대한 당신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PD가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모든 게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점점 안전하다고 느꼈죠. 탄자니아에서도 촬영이 있었어요. 제가 자란 마을, 천막 교실, 그리고 언덕 위 라디오를 들었던 그 자리까지 모든 곳을 다시 찾아가며 촬영했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축하해줬어요. 저를 어릴 때부터 봐온 이웃들이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우리 마리암이 한국에서 이렇게 성공했다니.
마을 촌장님이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온 마을이 제 성공을 함께 기뻐해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죠.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탄자니아 전체가 저에 대해 알게 됐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였어요. 한국은 정말 기회의 땅이구나. 우리 아이도 한국에서 공부시키고 싶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한국이 탄자니아 사람들에게 희망의 브랜드로 자리 잡은 거죠.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타났어요. 케냐, 우간다, 가나 등에서도 제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죠. GKS 지원자 수도 크게 늘었어요.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지원서가 전년 대비 300% 증가했다고 했어요. 마리암 효과라고 부르고 있어요. 한국 교육부 관계자가 그렇게 말해주시더라고요. 제 이름이 효과로 불린다니 신기하면서도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인터넷에서는 저를 찾는 메시지들이 계속 왔어요. 각국의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죠. CNN, BBC, 알자지라까지. 세계적인 언론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인 거예요. 몇 달 사이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공부한 한 명의 유학생이었는데 어느새 한국 교육의 상징적인 인물이 된 거죠. 하지만 저는 잊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한국이 저에게 준 기회 덕분이라는 걸요. SNS가 만든 기적이었지만 그 기적의 시작은 한국의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배경을 묻지 않고 꿈을 응원해준 이 나라의 따뜻함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였어요. 졸업 후 저는 한국에서 취업할 기회가 있었어요. 좋은 회사들에서 제안이 들어왔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마리암, 너는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야. 한국에서 만난 멘토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움직였죠.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삼성 장학재단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듣고 교육봉사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탄자니아에 작은 학교를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담당자분의 제안을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일이었거든요. 제대로 된 교실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교육 시스템 전체를 설계해야 했어요. 어떤 커리큘럼으로 가르칠 것인지, 어떤 교육 방식을 적용할 것인지 모든 걸 계획해야 했죠. 저는 한국에서 배운 교육 방식을 접목하기로 했어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 토론과 발표를 중시하는 수업, 그리고 무엇보다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죠. K-교육의 장점들을 아프리카에 맞게 적용해보자. 이게 제 목표였어요. 한국식 교육의 좋은 점들을 제 고향에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6개월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학교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자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부지를 마련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도와주셨죠. 마리암이 우리 마을에 학교를 세워준다니. 마을 어른들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아이들도 신기해하며 공사 현장을 구경하러 왔죠. 건설 과정에서 한국의 도움이 컸어요. 삼성 장학재단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셨거든요. 교육 자료와 교구들도 한국에서 보내줬죠. 8개월 후 드디어 학교가 완성됐습니다. 3개의 교실과 도서관, 그리고 컴퓨터실까지 갖춘 작은 학교였어요. 우리 마을에서는 가장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가장 뿌듯했던 건 교실 환경이었어요. 더 이상 비가 새지 않는 튼튼한 지붕, 밝은 조명, 그리고 학생 한 명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책상과 의자. 제가 어릴 때 꿈꿔왔던 바로 그 교실이었거든요. 개학식 날을 잊을 수 없어요.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아이들은 새 교복을 입고 설레는 표정으로 학교에 왔어요. 환영합니다. 미래의 꿈나무들. 제가 첫 인사를 했을 때 아이들의 눈망울이 반짝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죠. 첫 수업에서는 아이들에게 질문했어요. 여러분의 꿈은 뭐예요?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처럼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한국에 대한 꿈이 이미 이 아이들에게 전해진 거구나 싶었거든요. 수업 방식도 한국에서 배운 대로 적용했어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서로 토론할 수 있게 했죠.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점점 적응해 갔어요. 선생님, 이런 수업은 처음이에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말할 때마다 기뻤습니다. 새로운 교육 방식이 이 아이들에게도 통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6개월 후 첫 학기가 끝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아이들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향상됐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긴 거였죠. 우리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부모들이 감사 인사를 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1년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근처 마을에서도 아이들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거죠. 우리 학교의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2년째 개학식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중 누군가는 언젠가 한국에 갈 거예요. 아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선생님, 정말 가능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선생님도 이 마을 출신이잖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 순간 아이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을 봤어요. 꿈을 키우기 시작한 거죠.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학교 졸업생 중 몇 명이 탄자니아 수도의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그중 한 명은 이미 GKS 장학금에 지원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한국의 장학 혜택이 저를 통해 또 다른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의 유학생이 받은 도움이 이제 한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꾸고 있는 거죠. 학교를 세우면서 깨달았어요. 교육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요. 한국이 저에게 준 기회가 이제 수십 명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운영한 지 3년째 되던 해,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UN 유소년 교육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교육정책 담당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정말 제가 그런 자리에서 연설을 해도 될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유엔이라는 곳이 너무 크고 중요한 무대 같았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바꿨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한국의 아름다운 교육 철학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뉴욕으로 떠나는 길에 한국을 경유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한국 방문 때가 떠올랐죠. 그때는 두렵고 떨렸는데 이제는 고향에 온 기분이었어요. 고려대학교를 잠깐 방문했습니다. 예전 기숙사도 가보고 처음 한국어를 배웠던 교실도 둘러봤어요.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마리암, 정말 자랑스러워요. 예전 한국어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제 꿈이 이제 세계 무대까지 이어진 거구나 싶었거든요. UN 본부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압도됐어요. 세계 각국의 깃발들이 펄럭이는 모습을 보니 실감이 났죠. 여기서 제가 연설을 한다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연설 전날 밤 호텔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어떤 말로 제 마음을 전달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코리아가 나의 가능성을 믿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이 문장이 제 연설의 핵심이었어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거든요. 연설 당일 UN 총회장에 들어섰을 때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193개국 대표들이 앉아있는 그 웅장한 공간에서 제가 연설을 한다니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 잠깐 눈을 감았어요. 탄자니아 천막 교실에서 시작된 모든 여정이 스쳐 지나갔죠. 언덕 위에서 라디오를 들었던 그 소녀가 이제 UN에서 연설을 하게 됐구나.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안녕하세요. 첫 마디를 할 때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안정을 찾았어요. 제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천막 교실에서 시작된 꿈, 한국에서 받은 교육, 그리고 고향에 세운 학교까지. 모든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렸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이에요. 이 부분에서 관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걸 느꼈죠. 연설 중간에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한국 대표단이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자랑스러워 하시는 표정이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교육 기회만 준 게 아닙니다. 꿈꿀 권리, 도전할 용기,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줬어요. 말하면서 저도 감동받았어요. 정말 한국이 제게 준 게 많았거든요. 연설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 저는 온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코리아가 나의 가능성을 믿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다른 누군가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을 또렷하게 말했어요. 한국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말을 마치자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 다음 순간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10년 전 탄자니아 시골 마을의 소녀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연설 후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특히 아프리카 각국 대표들이 저에게 와서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당신 덕분에 우리 아프리카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 말씀들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국 대표단도 와서 인사해 주셨어요. 마리암 씨 덕분에 한국의 교육 철학이 세계에 알려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을 위해서도 뭔가 기여할 수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유엔 연설이 끝난 후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이었죠. 가난한 아프리카 시골 마을에서 시작해서 한국을 거쳐 유엔까지. 누가 시나리오를 써도 이렇게 극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배경을 묻지 않고 능력으로 평가해주는 시스템, 어려울 때 함께해주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꿈을 응원해주는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지금도 탄자니아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저도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해요. 물론이야. 한국은 꿈을 가진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나라니까. 내 인생은 정말 K- 드라마였어요. 하지만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이었죠. 한국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아이들이 저처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제가 한국에 갚을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이라고 생각해요.